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오늘 여러분들 하루 출발 잘들 하고 계시죠?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 시간 관계상 짧게 인사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그제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고요. 어제는 제1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이 연설 어떻게 바라봤는지 오늘 한번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추미애 의원 데뷔전을 가졌는데, 추미애 대표 이 데뷔전을 가졌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어제 연설이 있었죠. 전반적으로 민생 경제에 집중한 연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특히 민생 경제가 지금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진단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일부 야당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 미래 비전 제시가 부족했다든지 또 새로운 것은 없고 계속 반복되는 제안과 말들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야당이 좀 더 엄격하게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실천 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추 대표가 제시한 이 경제 현안이라든지 이런 견해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보다 진지한 대화와 또 진일본의 협력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가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민주당도 이제는 진정한 대안을 대놓고서 우리 협치의 산물을 만드는데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연설에 있어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된 게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부가 방치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추 대표가 그 비상 경제 위기에 처한 원인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탓으로 돌렸거든요. 네. 저는 이것은 한마디로 남 탓 논쟁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듯한 비판은 저는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해 수많은 변수들이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당과 탈당, 집안 싸움으로 회의장을 비우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그때 추미애 대표는 어디에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환경마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지경이거든요. 이제 남 탓을 하는 거 이런데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민생 경제 전반을 다루는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 예. 어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긴급 회동으로 그 두 분이 영수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협치의 산물을 우리 국민들한테 선사할 수 있는 진지한 대화 타협을 통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져야지 여야 영수회담이 거기 앉아서 무슨 경제를 전반적인 걸 놓고서 논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대표가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친문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네. 물론 새누리당은 친박 세력이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제 연설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생각 드셨어요? 일단 본인의 목소리는 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글쎄요, 제가 야당의 사정을 뭐 임의로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역시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문 세력들이 주가 돼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말씀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그저께 연설에서 호남 연정론 얘기했죠.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 그 정치권의 고질병이었던 그 영원한 패권주의 이것이 큰 장애물이 돼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대구에서도 야당이 당선이 되고 전남북에서도 여당 의원이 당선되는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사태가 아니라 공사죠, 네, 사실은. 예. 뭐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또 이 새누리당에서는 또 보수 정당 역사상 최초로 예. 호남 출신 당 대표가 배출됐기 때문에 예. 이런 지역주의 타파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것은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영호남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서 진정한 통합을 위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신 소위 그 제2의 DJP 연대가 과연 어떤 것이냐, 될 것이냐, 이런 또 많은 얘기들이 지금 현재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제2DJP 연대는 저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정권 창출을 위한 이 대권 후보 간, 후보 단일화를 통한 방식을 선택한다면 저는 실패할 거로 보고요. 예전에 DJP 연대처럼 가치관과 정책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DJP 연대에서 JP가 왜 나오느냐? 예? 제가 볼 때에는 나경원 인재영입위원장도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그건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아니라고 DJP는 DJP대로 봐야지 그걸 자꾸 또 소위 자꾸 더 네, 특정 대선 후보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 네, 그 네?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그 DJP의 그 어떤 개인을 지금 제가 개인으로서 후보 단일화하는 방식은 실패할 거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예. 아까 말한 거 가치관과 정책을 공유한다는 것은 예전에 DJP 연대는 잘 아시다시피 내각제라는 그 개헌을 갖고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가치관과 정책을 분명히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국민한테 제시한다고 한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럼 정우택 의원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손학규 전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10월 달 정도에 복귀를 할 텐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치권의 새판 짜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새판에 있어서의 연결고리가 개헌이다. 그것도 권력 분산형 개헌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저 새판 짜기에서 손학규 전 후보께서 지금 어디 가서 사실 좀 발을 적당히 붙일 때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당을 택하지 않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럼 본인의 입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지금 개헌 문제는 저도 개헌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87년에 만들어진 이 헌법을 갖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정치가 발전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다고 봐서 그 개헌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생각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당이 개헌만을 갖고 당을 만들어진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늘 푸른 한국당 창당 발긴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제인가요? 여기가 바로 개헌을 중심으로 뭉친 정당 아닙니까? 그 개헌을 실천 과제로 내걸었죠. 예. 네, 그래서 거기 개헌을 하겠다는 생각으로만 뭉친 분들이 갔다고 보지만 거기만 개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도 또 저 자신도 사실 여담에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나온다면 저도 적극 지지할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그 개헌만 갖고서 이것이 당이 만들어졌다. 그 당만 개헌을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선 때는 개헌하겠다 그러고 대통령 된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경우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네, 많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요, 여태까지. 네. 그래서 전 그거는 뭐 더 이상 기대 걸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더 좋은 나라 전략연구소 창립 추구가 있었죠. 예? 우리 정우택 의원께서 이사장을 맡는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죠? 네. 근데 대선 출마를 위한 연구소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출마하시죠? 글쎄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 비전과 또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갖고 좀 구체화 시켜 나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좋은 나라 전략연구소 창립 세미나가 열리긴 합니다만은 이 연구소를 통해서 저는 소위 더 좋은 나라를 위한 비전과 또 대안 제시를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신애국주의를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애국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청렴한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 또 뭐 공정하게 경쟁하기 좋은 나라, 아기 키우기 좋은 나라, 또 복지가 좋은 나라, 또 깨끗한 환경의 나라, 또 통일로 하나가 되는 나라, 이런 좋은 나라를 좀 만들어 가는데 이 연구소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걸 제대로 하시려면은 대선에 대권을 좀 가지시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많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시겠다. 예. 출마는 그러면 언제 선언하실 거예요? 선언은 모든 분들이 아마 내년쯤 가서 선언하지 않을까. 예전에 보면은 되게 한 4월쯤 많이들 하셨는데 4월 이후에 예. 선거가 있는 해. 네, 그렇습니다만은 요번에는 좀 앞당겨진다고 하니까 한번 좀 연말 전에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연말 전에요. 그러니까 정 의원께서도 이 연말 전쯤을 생각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기 더불어민주당은 요새 다 나오는데요. 뭐 이재명 시장도 나가겠다. 예? 네, 그러고 시사는 했지만 선언은 아직 아니죠. 네. 그럼 우리 정우택 의원께서도 시사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거는 맞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좋은 나라 만들려는데 반대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유엔 안보리에서 또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이 채택이 됐죠? 네, 신속하게 채택이 됐죠. 예. 뉴욕 현지 시각으로 6일 오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가졌고요. 예. 바로 이어서 오후에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유엔의 유엔 안보리 이 같은 신속한 대북 규탄 언론 성명 채택. 이 중국이 사드 문제와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이 투 트랙으로 가져가겠다. 즉 이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예.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 언론 성명을 낸 것은 올해 들어서만 무려 이번이 9번째인데요. 예.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고, 이제 강력하게 좀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도발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난 이렇게 하는데 니들 어떻게 할래? 북한 지금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참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한으로서도 미국이 반응을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사실 오바마 미 대통령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반응도 자꾸 버릇되면은 안 좋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무시 전략으로 나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든 정치성으로 봐도 내년 말까지는 미국이 어떤 반응도 내놓기 힘들다는 점에서 지금 사실은 그렇죠. 정치적 상황도 맞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참 메아리 없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말이에요. 예?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금은. 예. 아니 어떻게 그 적대국의 정상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근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덕분에 했어요. 맞습니다. 네. 두테르테 덕분에 했는데 필리핀 대통령 어제 좀 후회한다. 리그레트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러죠. 예, 마이웨이도 그 노래 마이웨이도 리그레트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나오죠. 예, 너무 그 마이웨이 한번 우리 두테르테 대통령이 불렀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어떻게 국가 원수가 하는지 전. 근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 한국 배치 재확인하고 중국의 북핵 역할론을 주장을 했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항저우 G20회의에서 그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한중, 리중 그 정상회담에서 네. 각각 그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미 두 나라 정상이 이제 그 공동의 응답을 이제 내놓은 모양새인데요. 이 사드 배치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그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서 그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 두 정상, 그 사드는 그 순수한 그 방어책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이 중국과도 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그러나 사드 협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중국과의 그 소통 필요성에 대해서 이 대북 제재의 그 효과적 이해나 혹은 뭐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중국이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이제 나올지 이 점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중국이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두테르테 대통령 덕분에 했든 뭐 했든 간에 한번처럼 못 만날 뻔한 두 사람이 어제 마지막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맞으면 예. 이 고별회담의 기회를 이제 그 성사시킨 주역이죠.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그 11월 9일 이제 미국 대선이 있게 되잖아요. 예. 그 두 정상 마지막 회담이 되는데 양 정상 뭐 서로의 그 업적을 치하하는 이런 그 자리가 됐다고 하죠.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제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이 그 자신의 그 마지막 아시아 방문이 될 텐데 이 박 대통령 팀과 함께 협력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 또한 그 회담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리더십과 비전, 한미동맹에 대한 그 헌신 등을 이제 평가하고 이 감사의 뜻을 좀 전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국내 소식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양승태 대법관이 어제 현직 부장판사 구속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10년 만이잖아요. 대법원장이.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검찰도 또 부장검사 그 스폰서라는 분이 이제 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들을 막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네. 그런 모양이에요. 사실 이제 뭐 검찰이나 이 현직 부장판사 이런 걸 봤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정말 참담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대책이 있을까 싶은데 자, 이 중고교 그 동기동창인 그 사업가로부터 이 금품과의 향응을 접대받은 이 이제 스폰서 검사 문제가 좀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고받은 이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은 뭐 친구야, 계좌번호 보낸다, 친구야 보냈다, 뭘 보냈는지 돈을 보냈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전 또 카톡에서 친구야 이러는 친구들은 처음 봤어요. 네, 아니,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동창들 그 카톡 할 때 친구야 뭐 이렇게 보내세요? 우리 네. 백평론가님도요? 아니 저는 뭐 절대 그렇게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도 보낸 적이 없어요. 이름 부르죠. 야 누군데 뭐. 이름도 잘 안 부르고요. 그냥 또 한마디 하고 말죠. 네. 그 친구가 적으십니다. 왕따 아니세요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무튼 예. 이 그 중고교 그 동기동창인 그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았고요. 이 고급 가라오케에 그 같이 출입하면서 그때마다 그 100만 원과 200만 원의 그 용돈을 이제 탔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예. 영수증도 없이 그 500만 원, 1000만 원을 좀 빌려달라고 하고 나중에 그 개업하면 갚겠다. 이렇게 좀 뭉갰다고 하죠. 예. 네. 이 부장검사의 그 실명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김영준 부장검사라고 하죠. 예. 이 검찰 내 경제통으로 통하고 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그 사이라고 합니다. 예. 2013년에는 그 전두환 일가의 그 미납 추징금 그 특별 환수 팀장을 맡아서 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 분립도생, 공제의 제자인 그 유적한 말이죠. 법과 원칙의 기본을 바로 세워서 길을 낸다. 이런 말까지 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기여 많이 했네요. 전두환 네, 일가 재산을 또 추진하고. 네, 그런데 예. 아무튼
이 뭐 여러 가지로 이 동창생이 결국은 그 사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자 뭐 휴대폰을 좀 바꿔라. 자신에게 불리한 짓을 하지 말라. 이렇게 조용까지 하고 뭐 이제 그 수사팀에게는 그 사건 무마를 부탁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동기동창이 이 같은 사실을 다 언론에 또 폭로를 했다고 하죠. 이 친구 관계가 좀 깨진 모양입니다. 그 친구가 참 뭔지.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먼저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탔어요. 승용차로 가니까 내가 더 빨리 가겠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북아, 어떻게 먼저 도착했니?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주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지. 이럴 수가, 승용차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9월은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올까요?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케이블 TV에서 유명한 인기 강사이기도 했고요. 또 스스로 웨이터도 했다. 흑수저에서 주식 투자 성공으로 자수성가했다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던 이희진 씨가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그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다단계 사기범 조이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조이팔에 빗대서 228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피해 규모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번 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분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정상 부득이 익명으로 전화 연결을 한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희진 한 사람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예, 투자 자문사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예. 또 인터넷 방송을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사업 아이템이 좀 획기적이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직접 만나서. 뭐가 획기적이셨어요? 사업 내용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아시아 랜드마크 사업이라든가, 내가 지금 부동산 개발 쪽을 하고 있었는데. 예. 리조트 사업 계획이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해서 제가 좀 직접 만났죠. 직접 만나셨어요. 그 인상은 예. 어떻든가요? 인상은 그 당시에 좋게 봤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요, 사기를 당하신 것이 투자를 해서 사기 당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 말고 말을 믿고 주식을 했다가 사기를 당하신 겁니까? 장외 주식 쪽에 투자를 했죠. 네, 장외 주식 쪽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제 공모주라고 하면서. 예. 네, 기본 2배, 5배, 10배 막 간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비싼 가격으로 이제, 제가 사게 됐고, 그래서 이제 피해를 많이 봤죠. 얼마 피해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쪽 장외 주식 쪽에 거의 이제 8억 이상 투자했고. 8억이요? 예. 여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부동산 개발 중에 다른 쪽 하던 일들이 다 좀 잘못되고, 그래서 20억 이상 잘못됐어요. 20억 이상이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장외 주식을 받으셨어요? 직접? 아니면 주식 보관증을 받으셨습니까? 보관증으로 받았죠,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는 받으셨대, 나중에 주식을 받으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제 받은 것 중에서 상장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예. 상장하기 전에 이제 제 증권 계좌로 이제 입고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됐죠. 주식이요? 예? 예. 근데 20억 지금 주위의 분들하고 같이 대응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위 분들도 진짜 사연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아주 많아요. 피해 보신 분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터넷 통해서나 이렇게 접촉을 많이 못했어요. 네. 그쪽에서 그렇게 해방을 많이 줬고. 해방을 서로 연락 못하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별로 접촉이 없었는데, 요 근래 이제 이거 진행을 하면서 너무 얘기도 해보고 하면 피해 규모도 그렇고 사연이 많죠. 자살 시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럼요. 가정 파탄난 이혼 당하신 분도 이혼한 사람도 많죠. 저도 제가 직접 그랬으니까요. 이혼 당하셨어요? 아니요. 전 그런 건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다 포기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고 했다. 예. 좋은 문제가 아니고 너무 이제 제가 믿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정신적 쇼크 때문에 뭐 그 자살 시도도 하고 이렇게 한 3개월 이상 누워만 있었죠 저는. 예. 저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힘을 내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 이름이 갑자기 이진. 이 사람 그 보니까요. 자동차가 8대라 그래요. 예? 뭐 이름도 생전 처음 듣는 뭐 30억짜리 자동차도 있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거 압류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압류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절차상은 일단 구속시키나 재산의 압류가 무슨 빨리 들어가야죠. 근데 그거 지금 압류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소장 제출하고 이제 변호사 통해서 압류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압류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재산 빼돌리기 전에 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이 사람이 그래도 그 과시하고 있는 재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팔면은 어떻게 해요? 뭐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기 피해자 중에 한 분 얘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이번 사기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남홍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남홍 변호사입니다. 예. 자, 지금, 이진 사기 피해자 모임에, 이걸 갖고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네. 지금 피해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즉 피해자 모임에 들어간 고소 인원이 지금까지 한 1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런데 피해 금액이 1인당 최소한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방금 연결하신 분 8억 이상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유형무형 20억이 됩니다. 네네네. 아이고,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상당히 많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매일마다 피해자분들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몇백억이 아니라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김 변호사님. 네. 이 피해 받으신 분들이 김 변호사님한테 연락하면은 함께 소송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아마 저희 피해자 모임 쪽에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 피해자 모임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계속 사무실 전화번호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기서요? 예. 예, 593에요. 지역번호 02에 593에 0524입니다. 예? 0524. 524번이요? 네, 맞죠? 맞습니다. 자, 02에 593에 0524 일로 연락하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이 소송에 동참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한 가지 김 교수님께 여쭤볼게 이 228이 아니라 이희진이라는 사람이 긴급 체포가 됐을 때 그래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죠? 제 구속이 아직 된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구속 긴급 체포 영장은 어제 신청이 됐거든요. 그럼 구속이 이 사람이 긴급 체포될 때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체포된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검찰에 체포될 때 주의명이 자본시장법 위반인가 이렇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사기죄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자본시장법은 좀 사기죄랑 다르고요. 사실 이렇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이렇게 청구하거나 발부할 때는요.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이제 주로 지금까지 수사가 많이 됐었던 것, 그중에 좀 중한 범죄 이런 걸 가지고 먼저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진 씨가 많이 했던 게 미공개 정보, 중요 정보를 이용한다든가 시세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의 혐의를 가지고 금감원에서 고발이 들어간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일단은 그 부분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고요. 또 이 피해자 모임 쪽에서는 별도로 이 피해자들이 본 손해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로 추가로 고소한 부분이 있어서요. 아마 구속 이후에 이 부분은 더 추가적인 조사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본시장 위반법 위반
도둑죄하고 플러스 사기죄 두 가지로 큰 게 두 가지로 지금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체포가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네네, 위반. 근데 아마 대표적인 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기죄도 거기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워낙 피해자들이 많으니까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가지고 이 사람 이 피해자분들한테 이렇게 돈을 뺏은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요. 주로 그 피해자들이 말들이 거의 비슷한데요. 예. 그 케이블 증권 방송을 보다가 예. 이제 이진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분이 뭐 주식 전문가로 주로 장외 주식을 거래해서 수익을 낸다고 하고 네. 이진 씨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예. 자기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누구나 본인처럼 자수성가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자신이 추천하는 종목은 예. 무조건 수익이 나고 예. 손실 가능성도 없고 예. 손실이 날 경우에는 자신이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게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예. 매도가 안 되면 자신이라도 알겠습니다. 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이진 재산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되지만 이진 씨가 워낙 자기가 예. 만학 재력가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지금이나마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남홍 변호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